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6년 동안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대단히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한 글로벌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했다는 게 제겐 자랑이었죠. 제가 다녔던 회사 이름만 대면 다들 와, 거기 다녀 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부모님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한때는 꽤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하게 무기력해졌어요. 처음엔 열심히 달리던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속도가 줄어들었고 뭔가 성취해도 공허한 기분만 들었죠. 하루 종일 팀과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벽까지 작업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회사는 저를 더 몰아붙였고 저 역시 저 자신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저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온 건 권고사직 통보였어요. 하루는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클레어, 너 정말 좋은 디자이너야. 하지만 지금 회사 사정 때문에 팀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끝이구나.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축 처진 어깨, 공허한 눈빛. 그걸 보니 한 가지가 확실해지더라고요. 사실 이 회사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처음엔 무작정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럼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었죠. 며칠 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먹고, 자고, 멍하니 앉아있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뉴욕 푸드 페스티벌에서 처음 맛본 한국 음식, 비빔밥과 김밥. 그때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렀던 한국 음식 부스에서 저는 그 음식을 처음 접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한국 음식도 생소했어요. 그런데 비빔밥과 김밥을 한 입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비빔밥은 정말 신선하고 아름다웠어요. 다채로운 나물, 고추장 소스,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김밥은 또 얼마나 간편하면서도 깔끔한지요. 부드러운 밥, 바삭한 김, 신선한 재료들이 간단한데도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야? 하고 놀랐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한인타운에 가서 그 음식을 다시 찾아 먹었던 기억도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도 이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요리를 떠올리니 마음이 좀 설렜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면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리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한국 재료 파는 곳이 어딨지? 비빔밥과 김밥. 레시피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라며 검색창을 두드렸죠. 한편으로는 떨렸어요. 제가 뭔가 거대한 일을 시작하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뉴욕 한인타운으로 갔어요. 작은 마트에 들어가니 생소한 재료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고추장, 참기름, 나물, 김 전부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께 혹시 이 고추장은 어떤 요리에 쓰이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웃으면서 매운 음식에 다 써요. 비빔밥이나 찌개 같은 거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마트에서 돌아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냥 기분에 휩쓸려서 시작한 건 아닐까? 그런데도 희망 하나만으로 부엌에 재료를 꺼내놨어요. 밥을 짓고 나무를 데치고 고추장을 섞는 제 자신을 보며 알 수 없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요리를 완성하고 나니 엉성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이게 제가 오랜만에 느낀 성취감이었어요. 물론 결과물은 엉망이었어요. 김밥은 자르다가 터졌고 비빔밥은 고추장이 너무 짜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비빔밥과 김밥이 제 삶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첫 도전은 솔직히 말해서 실패로 끝났어요. 한국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첫 비빔밥과 김밥은 엉망이었거든요. 김밥은 말자마자 터지고 비빔밥은 고추장 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뭔가에 이렇게 열중하는 제 자신이 오랜만이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저를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시식을 부탁했어요.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솔직하거든요. 특히 루카스는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그 앞에서 음식을 내놓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녁이 되고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왔어요. 다들 밝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저는 이미 땀이 나기 시작했죠. 식탁에 비빔밥과 김밥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루카스가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곧바로 한마디 했어요. 클레어, 김밥 간이 좀 약하네. 밥의 간이 제대로 안 돼서 밍밍해. 재료들은 괜찮은데 조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비빔밥은 어땠냐고요? 그것도 혹평을 피하지 못했죠. 다른 친구는 고추장 맛만 너무 강하고 나물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라며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다들 진심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 알았지만 그 말들이 꽤 아프게 다가왔어요. 특히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일 뼈 아팠어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 클레어. 요리는 단순히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훨씬 더 깊이 공부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그냥 원래 하던 디자인 일이나 계속했어야 했나?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다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엄마, 나 요리 연습하고 있어. 비빔밥이랑 김밥 만들어 보려고. 나중에 식당 열어볼까 싶어서. 근데 친구들이 다 별로라고 하더라. 나한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잠시 조용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실패하면 뭐 어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거잖아.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금처럼 계속해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결국엔 길이 보일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현실적이고 냉정하셨는데 이번엔 저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요리에 대한 모든 걸 다시 배우기로 했어요. 유튜브에서 비빔밥과 김밥 레시피를 찾아보고 나물 손질부터 밥간 맞추는 법까지 하나씩 연습했어요. 그리고 식재료 조합도 조금씩 바꿔봤어요. 예를 들어 비빔밥 나물로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깻잎이나 버섯을 추가해봤죠. 김밥도 밥간을 좀 더 세게 하고 참기름을 조금 더 넣었어요.
연습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건 참을성이었어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김밥은 한 번 말았다 하면 자꾸 터지고 비빔밥은 나물간을 맞추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이번엔 전보다 조금 더 자신 있었어요. 여전히 긴장은 됐지만 친구들이 음식을 먹고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분위기가 전과 달랐어요. 이번엔 훨씬 괜찮은데? 비빔밥 나물 맛이 딱 적당하다. 김밥도 이번엔 간이 딱 좋아.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루카스도 이번에는 그래. 확실히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 그래도 조금 더 연습하면 좋겠지만 많이 발전했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말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잘할 수 있겠어. 연습을 더하면 분명 내가 원하는 비빔밥과 김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음식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들을 준비하게 해줬어요. 몇 달 동안 집에서 요리를 연습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았어요. 친구들의 피드백도 좋아졌고 제 손으로 만든 비빔밥과 김밥이 조금씩 완성도 있는 맛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제야 뭔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결심했죠. 식당을 열자.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치, 컨셉, 재료비, 홍보, 손님 응대까지 생각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는 요리업계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작은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상점을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들 알잖아요. 뉴욕은 집값도 상업공간 임대료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도 몇 주 동안 발품을 팔면서 드디어 맨해튼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를 찾았어요. 테이블 5개, 주방은 작고 아담했지만 딱 제가 꿈꿨던 첫 시작에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가게를 계약하고 키를 받던 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에 주방부터 둘러봤어요. 여기서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설렘이 몰려왔죠. 하지만 설렘도 잠시,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재료비부터 인테리어, 주방기구, 홍보 비용까지 필요한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은 한정돼 있었고 투자받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도 저 혼자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과 의자는 중고품으로 구했어요. 식당 이름도 고민 끝에 클레어스 비빔밥 앤 김밥으로 지었어요. 직관적이고 제가 누구인지 알릴 수 있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오픈 전에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가게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료 시식 이벤트를 열기로 했어요. 거리에서 비빔밥과 김밥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가게 위치와 메뉴가 적힌 전단지도 함께 나눴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지나치기만 해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역시 뉴욕 사람들은 바쁘구나. 그런데 한두 명씩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더니 음식을 맛보고는 이거 괜찮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자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고추장이 이렇게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낸다는 걸 몰랐어. 한 여자는 김밥을 먹고는 이거 완전 헬시 푸드잖아. 다이어트 할 때 딱 좋겠네라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식 후 바로 제 가게를 찾아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먹은 비빔밥 너무 맛있어서 직접 와봤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뭉클했어요. 드디어 오픈 첫날이 왔어요. 솔직히 그날 아침에는 설렘보다 불안감이 더 컸어요.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너무 비싸다고 욕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문을 열어야 했죠.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손님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메뉴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빔밥이랑 김밥 세트를 주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내놓고 나서 그녀가 첫 한 입을 먹는 걸 지켜보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고추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참기름 향이 딱 좋아요. 그리고 김밥도 재료가 신선해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방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이후로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한 번 온 손님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블로그에도 제 가게가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작고 아담한 가게에서 만난 깔끔하고 건강한 한국 음식. 이런 제목의 글을 보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물론 쉬운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재료 준비가 늦어져 손님들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었고, 바쁜 와중에 김밥을 실수로 망쳐 손님 앞에서 사과해야 했던 적도 있어요. 어떤 손님은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웃으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한국 손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비빔밥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맛이 나요. 그리운 맛이었는데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길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직 큰 성공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알리고 싶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건 단순히 뉴욕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빔밥과 김밥의 매력을 알리는 거였으니까요. 식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도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전히 바쁜 날들도 있었지만 손님들이 제 음식을 즐기며 웃는 모습을 보며 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키가 크고 털털한 분위기를 가진 서양 남자였어요. 그는 메뉴판을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비빔밥이랑 김밥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한국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정확히 아는 손님이 오니까 신기했거든요. 어디서 소문 듣고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 블로그를 운영해요. 이 근처에 맛있는 한국 음식점을 찾아보던 중에 당신 가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러 왔죠. 블로그, 한국 음식, 순간 긴장했어요. 왠지 이 사람이 음식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비빔밥과 김밥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피드백을 주시면 더 개선하겠습니다. 그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추장 맛 부드럽고 강하지 않네요. 미국인들에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참기름 향이 음식 전체를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김밥도 밥간이 딱 적당하고 재료들이 신선해요.
근데 이건 그냥 건강식이나 간편식이 아니네요. 당신 요리는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가 떠올랐거든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해진 것 같아서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당신 가게와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며칠 후 그의 블로그에 제 가게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뉴욕에서 만난 따뜻한 한국의 마클레어스 비빔밥 앤 김밥 블로그에는 제가 어떻게 비빔밥과 김밥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음식이 가진 특별한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 사진과 가게 내부 모습도 함께 실렸더라고요. 그 글이 올라간 이후로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미국인들이 많았어요. 비빔밥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그 블로거 제이슨이 다시 가게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요즘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것 같네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식을 알게 됐어요. 제이슨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단순히 블로거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도 몇 번 다녀왔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제 삶의 목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엔 그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는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동료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뉴욕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도 저를 도왔어요. 그는 한국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다채로움이에요. 그걸 미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거예요. 라고 말했죠. 새롭게 개발한 메뉴는 비빔밥과 김밥뿐만 아니라 한국식 치킨김밥과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응용 메뉴였어요. 이 메뉴들은 또 다른 히트를 쳤어요. 특히 김밥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헬스 블로거들에게까지 화제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클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한국에 가서 진짜 본고장의 요리를 배우는 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한국에 간다고? 과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 성장하고 싶었고, 한국에 가서 더 깊이 배우는 건 좋은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뉴욕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길이 제 삶의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할 차례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